KBS 경남 뉴스특보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보다 7명 늘었습니다. 잠시 뒤 김경수 지사가 관련 내용을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요. 경남도청 브리핑룸을 연결해 발표 내용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경남도 현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브리핑에 앞서서 오늘 함께 도움을 주실 분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종석 경남 약사회 회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약국에서는 마스크 공적 판매 물량의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약사님들께서 고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최종석 회장님께서 마스크 공급 현장이 어떤지, 그리고 특히 지금 오늘 대책 발표에도 들어가 있는 건강보험과 연계한 마스크 구매 이력 관리 시스템, 공평 분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최종석 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브리핑 이후 경남에서 추가된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7시 대비 확진자는 총 7명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도내 확진자는 현재 총 70명입니다. 추가 확진자인 경남 67번, 68번, 69번 확진자는 거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67번 확진자는 어제 확진된 66번 확진자의 배우자이고요. 68번, 69번 확진자들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68번과 69번 확진자가 최근에 대구 영남병원 병문안을 다녀온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를 거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번과 71번, 72번 확진자는 창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70번과 71번 확진자는 앞서 51번 확진자가 근무하던 코인 노래방을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72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73번 확진자는 지금 현재 밀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70번과 71번 창녕 확진자의 경우에는 51번 확진자가 근무했던 코인 노래방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찾아서 접촉자들을 일일이 전수조사해서 확인된 사례입니다. 72번과 73번 확진자를 포함한 확진자 7명의 정확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고, 조사 결과는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확진자 70명의 감염 경로를 분류하면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분이 모두 29명, 대구 경북 방문과 관련된 분이 10명,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창교회 관련 10명, 한마음 창원병원 관련 6명, 부산 온천교회 2명, 해외여행 1명이고요. 오늘 신규 7명을 포함해서 그동안 감염 경로 조사 중이던 5명까지 포함해서 총 70명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치료를 받아오셨던 분들 중에 세 번째로 퇴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경남 13번 확진자 고성에 계신 분이 완치되어서 오늘 오전에 퇴원합니다. 최근 도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다들 걱정하고 계시는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서 마스크 공적 판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일일 34만 장의 마스크를 도내 공적 물량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민간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별도로 보급이 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물량이 카운트되는 건 공적 물량만 34만 장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의 수요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 1인당 5매 정도의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6만 8천여 명의 도민들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도민 여러분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리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마스크를 도내에서 공적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경남 약사회와 농협 경남본부 그리고 약국에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 도매 관련 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마스크 공적 판매 개선 방안을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당분간 도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는 마스크를 부족한 수량의 마스크라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긴급하게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물론 마스크 수급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공급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공급량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급량이 충분해질 때까지의 기간 동안 부족한 물량으로 최대한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공평 분배의 원칙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계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로 현재 마스크 공급량을 최대한 많은 도민들에게 골고루 보급하기 위해서 공적 물량으로 보급되는 마스크를 당분간 1인당 최대 5매에서 3매 이내로 조정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의 판매 시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조정하겠습니다. 우선 1인당 구매 수량 3매 이내 조정은 내일부터 3월 5일부터 적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보다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도민이 약 60% 정도 늘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도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인 조치인 점을 도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의 마스크 판매 시간이 달라서 혼선을 겪었던 것은 오늘부터 조정하겠습니다. 우체국은 11시에 판매하고 있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오후 2시에 판매를 해왔습니다. 판매 시간의 불일치로 인해서 특정인이 마스크를 중복 구매하거나 하는 사례로 인해서 도민들께서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마스크 구매 번호표 배부 시간을 우체국 판매 시간과 동일한 11시로 조정하겠습니다. 번호표를 배부받은 사람이 안에서 오후 2시에 판매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약국은 종전대로 판매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의 경우에는 마스크가 배달되는 물류 시간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요. 또 오전 11시로 판매 시간을 다 일치시켰을 경우에는 직장인들이나 실제 오전 11시에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전 11시에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약국은 종전대로 각 약국의 자율적인 상황에 맞게 판매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판매 방식의 변화는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단계로 정부와 협의해 그리고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해서 마스크 중복 구매를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는 마스크 구매 이력 제도, 공평 분배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이 다시 바로 중복 구매를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약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평하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제도 도입이 늦어진다면 그로 인해서 공평 분배가 늦어지고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진다면 3단계로 시군별 이통장을 통한 보급 방안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평 분배 원칙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인 마스크의 공적 판매 비율을 상향해서 공급 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와 함께 마스크가 빠른 시일 내에 도민들께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할 때입니다. 도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중복 구매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꼭 필요한 우리의 이웃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준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경남의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더라도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에 우리 도는 긴급하게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위한 계획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을 생활치료센터 1호로 개소합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최소 3개소 이상을 순차적으로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치료센터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총괄반, 의료지원반, 시설운영반, 구조구급반, 질서유지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된 생활치료센터 관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체온계와 필수의약품이 포함된 개인위생키트와 개인구호키트를 비롯한 물품을 지급하고 매일 식사와 간식 등도 무료로 제공하는 등 필요한 물품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상주 의료 인력을 경남도 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배치해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주자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체크하고 변화 시에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소자들이 격리 기간 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이루어진 코로나19 관련 발표를 보셨습니다. 발표 내용을 경남도청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연수 기자 전해 주시죠. 네, 경상남도는 오늘 김경수 지사를 통해서 추가 확진자 7명이 더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1명이 나왔던 거창에서는 오늘 3명이 나왔고 창녕에서도 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 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경남의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거창에서 추가로 나온 67번 확진자는 어제 마지막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66번 확진자 62년생 여성인데요. 이분의 배우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거창의 68번은 57년생 여성, 69번은 60년생 두 분 다 여성인데요. 이 두 분은 지난 2월 16일에 거창에서 대구를 다녀온 것으로 진술됐습니다. 2월 16일이면 이날이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이분들이 대구만 방문한 것인지 아니면 신천지 교회를 방문한 것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창녕의 70번과 71번 확진자는 기존에 지난 28일에 나온 51번 확진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51번 확진자는 59년생 여성인데요. 이분이 창녕에서 코인 노래방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70번과 71번 확진자는 이 코인 노래방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두 사람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2번과 73번 밀양의 여성인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전파 과정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남 확진자 7명의 경로를 분류를 해보면 신천지 교회 관련이 29명, 대구 경북 관련이 10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습니다. 또 그리고 침례회 거창교회가 10명이고요. 한마음 창원병원 6명, 부산 온천교회 2명, 해외여행 1명, 그리고 나머지 조사 중인 경로가 12명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오늘 세 번째 확진자가 퇴원을 하게 됐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경남 13번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오늘 오전에 퇴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시군별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창원이 17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4월 동안에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거창이 그 다음으로 15명입니다. 인구에 대비해서 대단히 많은 확진자 수인데
침례교 거창교회 확진자가 여러 명이 나오고 있고 또 대구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접촉이 잦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합천은 지난달 24일 이후 지금까지 8명이 그대로입니다. 창녕이 7명으로 늘었고 김해 6명, 밀양 5명, 거제 4명, 그리고 진주, 고성, 양산은 2명씩 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남해도 1명 그대로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마스크 판매에 대해서 도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고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시간을 상당히 할애를 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기준으로 경남에는 마스크가 34만 장이 풀렸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숫자는 많아 보입니다만 실제로 경남 도민 숫자를 나눠보면 한 사람당 5매 정도를 현재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6만 8천 명에게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물량으로 정리가 됩니다. 결국은 이제 물량이 대량으로 늘지 않는 한은 충분한 마스크가 공급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대신에 마스크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여기에 도정 행정력을 좀 집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3단계로 나눠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1단계 조치는 지금까지는 한 사람당 5장까지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만 이 5장을 10장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장 내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는 한 60% 정도 좀 골고루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판매 시간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현재 이 판매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우체국은 오전 11시에 판매를 시작하고 농협 하나로마트는 오후 2시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정을 한다면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한 사람이 양쪽에서 2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실제로도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는 분이거나 또 밖을 나가기가 어려운 이런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구매하기가 특히 어렵다라는 이런 불만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면은 농협 판매 시간 자체를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는 오전 11시에 가시면 번호표를 먼저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판매는 오후 2시에 이루어지는 걸로 되니까 모두 이제 실제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2시로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가 통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약국 같은 경우에는 판매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건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마스크 구매 이력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요. 오늘 그래서 경남도 약사회에서 관계자가 같이 브리핑에 참석을 했고요. 약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활용해서 한 사람이 구매한 마스크 개수를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겠다, 이런 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는 이 사태가 좀 더 마스크 부족이 장기화되면 결국 이제 시군별로 마을 이장과 통장을 통해서 직접 마스크를 보급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환자 대량 발생의 확진자의 대량 출현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준비 현황도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경남에서도 현재는 다소 좀 안정적이라는 이런 견해가 조심스럽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상황은 언제 어떻게 급박하게 급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남도가 어제 발표했던 대로 가벼운 경증 확진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생활치료센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우선 1호 센터를 확정을 했습니다.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의령군 가래면에 있는 시설이고요. 이 시설을 우선 경남의 생활치료센터 1호로 문을 열겠다라고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경남에는 확산 추이를 보면서 최소 3곳 이상을 생활치료센터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는 우선 확진자들을 위해서 체온계나 또 필수 의약품, 개인적으로 쓰는 속옷이라든지 세면도구, 마스크 이런 부분은 무료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매일 식사와 간식 같은 이런 편의시설도 무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다면서 경남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반인들도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렵지만 일반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인이나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는 병원들의 마스크 부족 현상은 더 심각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사천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외래 환자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이거나 취약층입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채 병원을 찾는 일반 환자들. 병원 측이 입구에서 한 장씩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마스크 왜 착용 안 하십니까? 없어요. 마스크 좀 똥이 나잖아요. 이쪽으로 한 개 드릴게요. 네. 하시고 꼭 착용하고 다니십시오. 네. 저희들도 자주 많이 애용하는 병원인데 이렇게 또 마스크까지 구해서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직원 260여 명의 외래 환자까지 이 병원에서 하루 필요한 마스크는 최소 700장이 넘습니다. 그냥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스크를 씌워드리고 이거를 꼭 가지고 쓰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도 마스크 수급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보유량은 1,400여 장, 당장 이틀 뒤면 동이 날 처지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의사장터에서 마스크를 팔지만 한 번에 50장만 살 수 있고 이마저도 언제 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희가 만일에 내일 오전에 50통을 구매하고 나면 당분간은 구매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하동의 이 종합병원에 남은 마스크도 2천여 개, 5일치밖에 안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병원 방문자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라고 하지만 더 이상 마스크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해는 보겠다고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며칠째 계속 못 구하고 있거든요.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하시고.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의료기관의 관계자들이 모인 메신저 단체방에는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호소가 가득합니다. 병원마저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일반 환자들은 물론 의료진까지 감염에 노출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남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도 2주 더 늦춰졌습니다. 대학은 재택 수업 등 자체적인 학사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학이 늦어지면서 교육청이 보유한 마스크의 50%는 경상남도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오는 23일로 개학이 연기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첫 주에는 디지털 교과서와 EBS 동영상 등 온라인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둘째 주부터는 온라인 학습방 등을 통해 예습 과제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직원의 10%를 비상상황 대책팀으로 선정했습니다. 대학들도 비상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남대학교는 오는 16일 개강과 동시에 2주 동안 온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동영상으로 만나보니까 또 기분이 다르죠. 졸지 말고 수업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하면 온라인 강의 연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대면 수업은 하지 않고 재택 수업이 가능하도록 원격 수업을 준비를. 경상대학교는 온라인 강의 등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최대한 빨리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창원대학교는 오는 16일 개강하되 교육부 공고대로 온라인 수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도 2주 동안 수업을 과제물 등으로 대체합니다. 하지만 학원들의 휴원은 지난주 62%에서 이번 주 29%로 일주일 사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휴원으로 인한 운영난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휴원을 강제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학원 재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학원을 막무가내로 저희들이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도 없을 뿐더러 무작정 문을 닫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개학에 대비해 경상남도 교육청이 구비한 마스크 100만 장 가운데 50만 장은 경상남도에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학교 개학에 맞춰 늦어도 오는 25일 전까지 교육청에 빌린 마스크를 전량 돌려줄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새 소식은 이어지는 특보와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